이러한 이슈가 지금 동시에 터져나오고 있는 시기가 지금 올해다. 중국과의 경쟁이 더 치열해져 있을 것이기 때문에 어떤 그림이 그려질까? 최근에 디스플레이, 반도체 2차 전지 디스플레이 이렇게 꼽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더라고요. 예. 그 대표님께서는 디스플레이 산업은 어떻게 보세요? 예, 제가 이제 디스플레이 산업도 여러 차례 분석을 해왔고 또 굉장히 많은 기업들을 살펴보았는데요. 제 디스플레이 산업 강의도 인기 강의 중 하나입니다. 네. 그런데 이 디스플레이도 어떻습니까? 우리 반도체랑 비슷하게 사이클 산업이죠. 그래서 오르락 내리락이 나타나는데 다만 반도체 같은 경우는 오르락 내리락이 상당히 규칙적인데 반해서 산업의 구조가 굉장히 독특하기 때문에 과거의 특징이 앞으로도 어느 정도 반복되는 특징이 강합니다. 그런데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는 사이클이 올 때마다 공급 구도의 변화가 있거나 경쟁력의 변화가 있거나 제품이 바뀌어 있는 특징이 많이 나타나기 때문에 이 사이클이 좀 상대적으로 규칙성이 떨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디스플레이 산업도 어떻습니까? 어쨌든 사이클이기 때문에 안 좋아진 시기에 계속해서 안 좋아져서 지금 하락 사이클 이야기가 계속해서 나와서 불황이다라는 얘기가 계속해서 나와서 기업들이 상당히 고역을 치르고 있을 때 우리가 관심을 갖는 게 맞다라고 생각하고요. 그 시기가 분명히 올해 초반부터 계속해서 지금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디스플레이 산업이 내일 당장 급등하고 당장 수요가 폭발하고 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이쪽 산업도 어쨌든 최저점을 계속해서 지나고 있다. 그러한 상황이 펼쳐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당연히 공부를 해야 되는 섹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요, 이 디스플레이 산업 내에도 몇 가지 이슈가 있습니다. 디스플레이가 다시 상승 사이클로 가게 되면 삼성 디스플레이랑 LG 디스플레이 제품이 잘 팔리겠죠. 그런데 이것과 별개로 삼성과 LG가 이제 또 주기적으로 우리 공장의 라인이 모두 풀 가동될 조짐이 보이면 또 증설에 들어갑니다. 이러한 증설도 또 규칙적으로 나오는데 이러한 증설 이슈에 또 관심을 가지면 여기에 장비를 공급하는 장비 기업들이 또 수혜가 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디스플레이의 이 업황이 불황에서 상승 턴으로 갈 조짐이 보일 때는 LG 디스플레이 같은 기업들이나 소재를 공급하는 기업들이 수혜가 되고요. 또 이들 기업이 증설을 하겠다는 이슈가 나오는 시기에는 장비 기업들도 함께 수혜가 된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는데 이러한 이슈가 지금 동시에 터져나오고 있는 시기가 지금 올해다라고 좀 이렇게 말씀을 드려볼 수 있겠습니다. 최근에 LG랑 삼성이랑 이거 대단한 일 같은데 LG 디스플레이 패널이 삼성전자로 된다.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는 이제 TV에는 LG 디스플레이 쓴다는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이 삼성이요, 이 TV가 크게 LCD TV가 있고 OLED TV가 있지 않습니까? 삼성의 QLED TV는 LCD TV입니다. 그런데 이 삼성이 기존에는 LCD TV만 하다가 이제는 OLED TV도 같이 하겠다 입장을 선회해서 사업을 확대하고 있는 것인데요. 문제는 삼성은 지금까지 주로 삼성 디스플레이의 패널을 많이 받아왔었습니다. 그런데 삼성 디스플레이가 아직까지 이 OLED 패널에 쓰일 이 TV용 패널의 이 양산 물량이 굉장히 적습니다. 삼성전자 전체 패널 물량의 1%밖에 안 되기 때문에 부족해요. 삼성전자가 OLED TV 사업을 대폭 확대하려면 10% 정도의 제품은 OLED로 찍어내야 되는데 이 9%를 채우기가 힘든 겁니다. 그래서 LG 걸 사가겠다라는 게 지금 삼성의 스탠스입니다. 그러면 삼성이 LG의 이 패널을 얼마나 많이 사갈 건데 증권사마다 전망이 다른데요. 가장 낙관적으로 이야기하는 증권사는 300만 대쯤 사갈 것이다. 보수적인 증권사는 100만 대쯤 사갈 것이다. 그리고 이제 중간 200만 대를 이야기하는 증권사가 가장 많습니다. 그런데 우선 삼성전자가 LG의 물량을 일부를 사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럼 앞으로 이제 이 사가는 물량을 점점 늘려가겠다는 계획인데 그럼 이제 100만 대, 150만 대, 200만 대 늘려가게 되면 누가 수혜를 볼 거야. 이런 이야기가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말씀드려볼까요? 일단 뭐 누가 수혜를 보는가 먼저 이것부터 말씀드려보겠습니다. 만약에 삼성전자가 LG의 물량을 200만 대 사간다라고 하면 이게 얼마나 많은 물량인가? LG 디스플레이가 이 그동안 찍어내던 이 TV용 OLED 패널의 물량이 지금 맥스 한 1000만 대까지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 2년 코로나 시기에 이 OLED TV가 굉장히 잘 팔렸지 않습니까? 프리미엄 제품에 호황이 왔어요. 그 당시에 LG 디스플레이가 거의 뭐 900만 대 정도의 패널을 팔았었는데 근래는 완전히 불황이지 않습니까? 반드시 경기가 둔화되면 프리미엄 제품, 사치제가 무조건 먼저 꺾입니다. 경기에 더 민감하고 소득에 민감한 제품들입니다. 아무튼 크게 꺾였어요. 그래서 지금 패널 출하량이 600만 대까지 뚝 떨어져 버렸습니다. 30% 주죠. 30% 줄었죠. 그러면 300만 대가 감소했네. 근데 그 중에 200만 대를 삼성이 채워준다는 뜻인 겁니다. 그러면 어떤 효과가 나타날까? LG 디스플레이가 얼마 전까지 약 1조 원 정도의 적자를 나타냈었는데요. 이 1조 원의 적자가 한 번에 사라질 수 있는 그러한 수준의 규모입니다.
그래서 LG 디스플레이의 이 매출액에도 기여를 하고 적자도 이 전반적인 이익의 1조 원 정도 이바지할 수 있는 레벨이다. 그래서 LG 디스플레이도 분명히 수혜 영역에 들어간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또 수혜 폭이 큰 기업으로는 이 LG 디스플레이보다 더 수혜 폭이 클 수 있는 기업이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이녹스 첨단 소재가 있는데요. 이녹스 첨단 소재는 이 LG 쪽 그리고 삼성 쪽 모두에 이 TV를 OLED TV를 만들 때 필요한 소재를 공급합니다. 그런데 이 이녹스 첨단 소재 매출의 약 20-30%를 차지해요. 이 제품이. 그런데 만약에 삼성 쪽으로 이 제품 200만 대가 팔리게 되면 제품 판매가 늘어나면서 이녹스 첨단 소재의 매출액이 약 10% 정도 증가하는 효과가, 이게 10%면 굉장히 큰 겁니다. 매출액 10%면. 그래서 이 정도 효과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가장 큰 수혜가 되는 기업이다라고 좀 꼽아볼 수가 있겠고요. 네. 그리고 다음으로는 삼성전자가 LG의 패널을 사가면 이 패널 안에 반도체 칩이 하나가 따라 붙습니다. 그럼 이 반도체 칩도 기존에는 우리 삼성 자체 칩을 써왔지만 이제는 패널을 LG가 공급하기 때문에 LG 패널에 맞는 맞춤형 칩을 써야 합니다. 그 칩은 삼성이 아니라 LX 세미콘이 공급하게 되거든요. 네. 그래서 LX 세미콘도 이쪽에 칩을 공급하면서 물량 증가 효과가 나오긴 하는데 네. 문제는 LX 세미콘이 이 TV 쪽에 판매하는 이 DDI 칩이 이 비중이 굉장히 낮습니다. LX 세미콘은 주로 스마트폰 쪽에서 워낙 큰 매출이 발생하고 있고 이 패널이 판매되는 물량이 200만 대가 작은 물량은 아니지만 스마트폰은 정말 몇 천만 대씩 팔거든요. 훨씬 더 물량이 많잖아요. 그래서 이 TV 쪽 물량은 제한적이기 때문에 LX 세미콘은 매출이 한 2-3% 정도 증가하는 효과가 나타날 것이다. 그리고 또 LG 디스플레이가 TV용 패널을 만들 때 이 사용되는 소재 중 일부를 P&H 테크라는 기업이 공급합니다. 근데 P&H 테크 역시 아직까지 주력 제품은 아니지만 앞으로 확대를 하고 싶어하는 그런 제품이에요. 그래서 이 P&H 테크는 아직은 수혜 폭은 제한적이긴 하지만 좀 계속해서 이 소재를 LG 쪽으로 확대 공급하겠다는 그 이야기가 계속해서 나왔기 때문에 네. 이거 좀 어려운 용어로 장수명 블루 호스트라고 하는데 이 제품을 계속해서 주력 사업으로 키우고 싶어 하거든요. 그 효과가 좀 앞당겨질 수 있다. 그래서 역시나 수혜 범위에 들어간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만 P&H 테크는 일단 단기적으로는 역시나 매출 증가 효과가 5% 이하에서 나타날 네. 것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적어 보이지만 장기적으로는 계속해서 물량이 확대되는 이 제품이 이 P&H 테크가 공급하는 제품이 OLED 패널 중에서도 가장 최고 사양만 적용됐지만 점점점 적용 모델이 확대되는 효과가 나타난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려볼 수가 있겠습니다. P&H 테크. 예, P&H 테크라는 기업입니다. 그렇군요. 예. 그래서 LG 디스플레이, 이녹스 첨단 소재, 예. LX 세미콘. 예, 맞습니다. 삼성 디스플레이는 안 되나요? 삼성 디스플레이는 이제 아니죠. 예, 삼성 디스플레이는 물론 이제 삼성 디스플레이도 내년부터 증설을 하면서 자체 물량을 늘려갈 겁니다. 네. 그때 이제 계속해서 수혜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예. 그 삼성과 진짜 LG가 디스플레이 산업에 65조 원을 투자하겠다고 했고, 예, 맞습니다. 애플도 그 디바이스에 들어가는 네. 디스플레이 생산을 내조하겠다. 예. 이렇게 했는데 예. 둘 다 이제 경쟁이 붙은 거잖아요. 예. 삼성과 이 LG의 경쟁력이 예. 애플과 중국을 네. 비교했을 때 예. 괜찮을지. 예. 먼저 애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애플이 디스플레이를 내조하겠다는 기사가 올해부터 나온 것 같지만 사실은 2010년대부터 꾸준히 나왔었어요. 그래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2015년에는 관련 기업 인수도 활발히 하면서 그때도 제가 질문을 몇 차례 받았습니다. 그만큼 이게 핸드폰이나 이런 거 중요한 건가요? 사실 엄밀히 말씀드리면 애플이 만들고 싶어하는 디스플레이는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OLED 디스플레이가 아니라 그 다음 미래 디스플레이인 마이크로 LED라는 새로운 디스플레이입니다. 네. 그런데 이 마이크로 LED는 계속해서 삼성도 LG도 애플도 양산을 하고 싶어 하지만 앞으로 5년 이내에는 이 대면적 양산은 아예 불가능합니다. 오직 소면적 면적이 작은 디스플레이만 양산이 가능하기 때문에 애플도 애플 워치에 일단 먼저 도입하는 방식을 고민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스마트폰 같은 면적도 확대를 하고 싶어 하지만 스마트폰은 더 문제가 있는 게 더욱더 이 화소가 더 고화소 더 픽셀이 정밀해야 합니다. 그래서 더 어렵기 때문에 아직은 몇 년은 걸린다. 5년 이상 걸린다라고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마이크로 LED 같은 경우에는 역시나 애플이 내재화를 해도 생산은 직접 하지 않을 겁니다.
있습니다. 지금도 애플이 아이폰의 생산은 모두 폭스콘에 맡기고 있지 않습니까? 애플이 원하는 것은 이 디스플레이 기술과 특허를 주도하는 것이지 이 제조는 역시나 한국 디스플레이 또는 중국 디스플레이 업체들에게 맡길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삼성도 LG도 자체 기술을 개발하고 있는데요. 한 가지 말씀을 드리자면 사실 지금 아이폰에 도입되고 있는 올레드 패널도 일부 애플이 주도해서 개발된 기술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조금 어려운 표현으로 LTPO라는 기술인데요. 이 기술은 원래 애플 기술이에요. 근데 애플이 이 디스플레이 기술을 개발했다 그래서 애플이 직접 만들고 있지 않지 않습니까? 이 LTPO를 삼성과 LG한테 넘겨서 양산을 하게끔 해왔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갈 것이기 때문에 애플과는 경쟁 구도가 이루어진다라고 보기에는 좀 많이 어렵습니다. 다만 이제 중국이 문제가 되겠죠. 중국은 확실하게 많이 따라오고 있고요. 과거에는 한 3년 전만 해도 올레드 패널 시장에서 기술 격차가 5년 이상 차이가 나기 때문에 아직은 추스릴 수 있다, 마음을 추스려도 된다라고 이야기했지만 근래에는 2년까지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격차가 계속해서 줄고 있고 이 격차가 줄어드는 만큼 점유율도 격차가 줄고 있습니다. 올레드는 원래 삼성의 이 점유율이 99.9%였거든요. 2010년대 중반까지만 해도. 근데 근래에는 이제 중국과의 격차가 10% 수준으로 굉장히 줄어들면서 굉장히 지금 이제 아슬아슬한 상황이 펼쳐지고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올레드의 세부 기술을 계속해서 삼성과 LG가 주도하면서 아직은 2년이란 격차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중국의 패널은 아직까지는 애플 물량을 제외하면 중국 자국 수요를 우선적으로 충당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향후 이번에 이제 조만간 다가올 디스플레이 사이클 때에는 일단은 걱정하지 않아도 괜찮지 않을까 하지만 그 다음 사이클은 이 중국과의 경쟁이 더 치열해져 있을 것이기 때문에 어떤 그림이 그려질까 이러한 생각이 좀 많이 드는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뭐 여튼 뭐 중국이나 애플이나 삼성이나 LG나 다 디스플레이 산업에는 좀 진심이고 열심히 하는 것 같네요. 맞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디스플레이 산업이 성장함에 따라서 좀 수혜를 보는 그런 기업들이 있을까요? 디스플레이 산업이 성장을 하긴 하지만 디스플레이 산업이 성장하는 이 성장률은 한 자릿수 후반대로 낮은 편입니다. 그래서 산업이 성장하면서 수혜를 보는 기업들은 사실 모든 디스플레이 기업들이 되긴 하겠지만 그 수혜 폭이 낮기 때문에 오히려 저희는 이 사이클이 반등할 때 하락 사이클에서 상승 사이클로 돌아설 때 이 소재 기업들이나 장비 기업들의 주가가 가장 낮은 영역에 있다가 튀어오르는 특성을 보이기 때문에 특히 이 소재 기업들 같은 경우 항상 보통은 상승 사이클에서 주가 상승이 높게 나타나는 그런 특징이 보인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디스플레이 산업의 사이클이 하락 사이클에서 상승 사이클로 돌아설 때 보통 이제 소재 기업들의 이 평균 수익률이 패널 기업 LG 디스플레이보다 더 아웃퍼폼하는 특징이 강하게 나타나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당연히 소재 기업들을 좀 더 공부해보는 전략을 취해볼 수 있겠습니다. 대표적으로 이녹스 첨단 소재. 이녹스 첨단 소재도 있겠고요. 그리고 덕산 네오룩스랑 앞서 말씀드린 P&H 테크 같은 기업들도 당연히 그 범위에 들어가겠습니다. 네. 깔끔한 정리 감사드립니다. 예. 그러면 대표님께서 만약 지금 1억 정도 여유 자금이 있다면 어떻게 투자 전략을 세우시겠나요? 여유 자금으로 1억이면 사실 부족한 금액이긴 한데요. 근데 아무튼 근데 사실 저는 이 이야기를 한번 이렇게 풀어보겠습니다. 보통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서 저는 이 종목 살게 저 종목 살게 이런 답변을 많이 기대하실 텐데 저는 사실 원론적인 이야기하는 거 더 좋아하기 때문에요. 저는 포트폴리오를 이렇게 나눕니다. 제가 항상 투자하는 방식으로 이제 운용하는 주계좌를 이제 어느 정도 실어주고 그다음 중기 투자 계좌 그리고 장기 투자 계좌로 나눕니다. 기본적으로 계좌를 세 가지 방식으로 나누는데요. 장기 투자 계좌는 앞으로 10년 동안 단 1주도 팔지 않고 계속 사모으기만 할 주식을 계속해서 10년이요? 예, 맞습니다. 모아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럼 어떤 주식을 살 건데라고 이야기를 드리자면 사실 예전에 제가 1년 전에 옹달 책방에 나와서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계속해서 이익이 증가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요인을 가진 기업을 선호합니다. 예를 들어서 KINX라는 기업을 말씀드렸어요. 이 기업은 계속해서 전 세계 통신 트래픽이 늘어날수록 그리고 서버의 시장이 성장할수록 자연스럽게 이익이 조금씩 천천히 늘어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급격한 성장, 하루아침 10배 폭등 그러한 것은 아니지만 트래픽이 계속해서 늘어날수록 우리가 사용하는 데이터의 양이 늘어날수록 꾸준히 비례해서 이익을 거두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데이터의 트래픽은 앞으로 계속해서 늘어날 수밖에 없는 게 통신 속도가 계속 빨라지잖아요.
빨라지면 무조건의 데이터 트래픽은 더 많이 쓰일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은 고화질 동영상도 카카오톡에서 아무렇지 않게 주고받지 않습니까? 이제 미래에는 이제 메타버스에서 쓰이는 3D 동영상 같은 용량이 아주 큰 그러한 영상도 카카오톡으로 너무나 손쉽게 주고받는 그런 날이 올 텐데, 그러한 시대로 갈수록 계속해서 장기적으로 성장하는 특징을 가졌습니다. 이러한 기업을 투자해서 단기적인 성과를 낼 수 있다고 이야기하면 모두 다 뻥입니다. 하지만 장기 성과를 내기 유리한 기업인 것이죠. 이러한 기업 몇 개를 계속해서 모아가는 그러한 계좌라 볼 수 있겠고요. 중기 투자 계좌는 지금 하락 사이클에 있는 사이클 기업들을 선호합니다. 계속해서 하락 안 좋아 하지만 어차피 다음번 상승 사이클 올 거야. 아무리 화학 산업이 안 좋아, 화학 산업이 계속해서 중국이 많이 가져가고 있어 라고 이야기해도 반드시 언젠가 공급 부족 이슈가 나오면서 다시 튀어오릅니다. 그럼 화학 산업을 예로 들면 이러한 사이클이 보통 5년에 한 번씩 나타난다라고 가정하면 5년에 한 번씩은 투자 기회가 나오는데, 주가가 지난 2년 동안 3년 동안 떨어졌다면 앞으로 2년 정도 지나면 다시 상승 사이클이 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기업들을 계속해서 모아서 한 3년 정도 안 팔 기업들, 3년 정도 안 팔 기업들을 여기다 모아둡니다. 그래서 장투 계좌 대략 25%, 그다음에 중투 계좌 대략 20%, 그리고 이제 주력 계좌에서 50% 정도 분배하고 싶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주력 계좌는 예전의 영상도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겠는데요. 저는 매 분기마다 200개에서 300개 기업들을 계속해서 검토하고 분석하면서 그 중에 소수 기업들 4개에서 7개만을 뽑아서 집중 투자를 합니다. 그럼 그 기업들을 딱 3개월만 투자해, 6개월만 투자해 이것은 아니지만 얼추 1년 정도는 보유하겠어 라고 생각하면서 투자지만 이 매 분기마다 계속해서 이 작업을 하다 보면 내가 지금 갖고 있는 종목 중 하나보다 더 좋은 걸 찾았다. 그러면 그때 이제 교체를 하는 겁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자연스럽게 좀 빈번히 교체하는 이 계좌에 비중을 많이 실어둘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 분기에도 지금 실적 발표 시즌이 시작됐는데요. 역시나 계속해서 종목을 분석하고 찾는 작업을 또 하고 있습니다. 이 성과들 모두 다 블로그에 공유 드리고 있으니까 놀러 오셔서 무료입니다. 돈 내라는 소리 안 하니까요. 편하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대표님 끝으로 시청자님들께 하시고 싶으신 말씀, 강조하고 싶으신 말씀 있다면 부탁드릴게요. 오랜만에 채널에 초대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또 시청자 여러분께 인사드릴 수 있어서 너무나 반갑고 또 감사했습니다. 그동안 또 이 구독자분들께서 많이 늘어나셨기 때문에 오늘 저를 이 자리에서 처음 보신 구독자분들도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저 사람이 누군데 저렇게 말이 많지? 제가 말이 많은 편이거든요. 그러한 생각이 드실 수도 있겠지만요. 제 블로그 한번 놀러 오셔서 이 투자자, 특히 개인 투자자분들께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는 정보를 많이 공유해 왔는데요.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접근하시기 어려운 자료들, 데이터들, 이러한 내용들을 저는 계속해서 10년 넘게 축적해 왔고 그러한 내용들을 활발히 공유해 왔습니다. 그래서 꼭 도움을 한번 좀 받아가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오늘 이야기 반도체 이야기였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재미없다, 좀 더 재밌는 얘기 해주세요, 종목 얘기 좀 해주세요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는데요. 그 기회는 한번 또 다음번에 가져보는 걸로 기약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서 호돌이 투자연구소의 우항재 대표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긴 시간 동안 유익한 인사이트 나눠주셔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